예, 지금부터는 검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과 또 이 경영권 승계 둘러싼 의혹으로 이 검찰 수사를 받았죠. 최근에 두 차례 그 검찰에 나가서 10시간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었는데 오늘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앞서 이틀 전에는 삼성 측에서 저거 했었잖아요. 검찰이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뭐 시민들 참여하는데 심의해달라고 했는데 수사심의위원회. 예,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난 저 검찰이 저거는 좀 이례적으로 보는데 네. 저런 일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이재용 그 부사장 쪽에서 부회장이. 부회장 쪽에서 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고 네. 150명에서 250명 사이에 구성이 돼 갖고 거기서 검찰 그 기소가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구속을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것들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고 나서 그 결정을 보고 첫 번째 구속할지 안 할지. 그렇지. 그다음에 또 기소할지 기소할지 안 안 할지. 할지. 예. 그걸 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나면 예. 거기에 따라서 영장을 신청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 내면 검찰에서는 받아들여야 돼요? 막 대개 원칙이 대개. 받는 게 꼭 뭐 받아야 된다는 거 없지만 그러나 그 존중해줘야죠. 예. 존중해줘야 되니까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영장 신청하듯이 해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요청했는데 관계없이 그냥 구속영장 청구를 해버렸으니까 전 검찰에 좀 난 의례적인 걸로 봐요. 왜 저렇게 했을까? 이틀 만에. 저하고 똑같은 예. 생각입니다. 예.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2년 전 네.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 법원의 배심원 제도처럼 네. 배심원은 형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유무죄만 결정하잖아요. 네. 그러듯이 기소도 신중하기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저도 오랫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봤습니다마는 피고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무죄 방어를 위해서 자기 보호를 한 법적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삼성에 몇십 명의 임원들을 100차례가 넘게 이재용 부회장만 하더라도 2차례, 예. 이번에도 2차례 하루에 17시간씩 수사를 강도 높게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수사심의위원회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네. 거기다 신청을 했으면은 그 결과를 보아야지 보복적으로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 것은 검찰이 또 잘못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됐든 그러면은 이제 다음 월요일 날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법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할 네. 때는 검찰에서는 영장 청구를 했고 피고인 측에서 즉 이재용 부회장은 그 전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고 하면은 둘 다 옳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제 짐작으로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 하고 보류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번에 그러면 당장 영장 그 청구한 것에 대해서 기각하고 이런 결정을 하지 않고 보류를 한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제가 15년 재판을 받아봤어요. 예. 그리고 법사위원을 12년 해서 제가 만조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 말이죠. 보류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기각하면은 피고인으로서는 더 좋지만은 기각되면 검찰은 지금 되게 저걸 타격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각되면. 타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 해석할 때 문제가 있을 때는 피고인 측이나 혹은 검찰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요. 네. 한번 거기에 심의를 받아보자라고 하는데 이 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까지 기다리는 경우가 예. 있고 대법원과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는 또 갈등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건 엄연히 수사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거기를 보내놓았는데 네. 검찰에서 보복적으로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면 재판부로서는 그 결과를 보자. 그리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네. 할 수 그럴 있죠. 수도 있고 뭐 나는 지금 말씀이 맞다고 보는데 보류를 하거나 아니면 저 법원이 잘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이번에 뭐 오거돈 시장 영장 기각할 때도 증거 인멸이 안 되고 예. 또 도주의 우려가 없고 그러니까 뭐 영장 기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재용 부회장 보고 뭐 지금 증거 인멸을 하거나 도주할 생각은 없다고 볼 것 아닙니까? 예. 뭐 그걸 이유로 법원에서 일단은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예. 두 분 진단 보류 영장 그 심사를 보류하거나 기각하거나 두 분 그렇게 할까요? 한번 예. 지켜보겠습니다. 어느 분 말씀이 이길지. 네. 또 검찰 얘기 한번 다른 주제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의혹 심리도 있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이 관련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죠. 오촌 조카 조범동 씨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관련 영상 잠시 보시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불기소 처분까지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들로서는. 너무 충격적인 결과에 뭘 하고 대응을 할지, 뭘 하고 말아야 될지 참 말문이 안 나왔어요. 네, 검찰 조 씨에 대해서 이 40분 동안 구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조국 전 장관 부부를 좀 강도 높게 비판했고요. 또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좀 국정농단과 비교했고 특히 청문회 날 당일날 밤에 있었던 그 기소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뭐 물러서지 않았다 이런 식의 어떤 뉘앙스를 좀 강하게 좀 강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 유우성 우선 네. 간첩 사건도 제가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주도적으로 그 허구성을 지적해가지고 검찰하고 많이 싸웠어요. 네. 그런데 우선 조국 정경심 교수 사태를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교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검찰의 논리가 너무 비약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다라고 하고요. 네. 사실 오촌 조카 조범동 피고인이 지금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뭐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라 빌렸다. 이런 식으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면은 검찰은 조범동 씨의 구형이기 때문에 네. 조범동 씨의 범행 사실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네. 왜 조국 정경심 교수와의 관계를 부인하느냐. 이렇게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네. 거기에 조국 일가를 비난하는데 약 40분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은 역시 저는 검찰이 네.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나도 그 점은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네. 이 검찰을 이해를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도 가차없이 손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관이죠. 검찰이 정치검찰대에서 권력에 빌붙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도 비리가 있으면 수사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이후에 조국 사건을 보면서 나는 국정농단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검찰이 과도하게 그 권력을 행사하거나 약자를 짓누르거나 이런 것도 옳지 않지만은,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에서 가차없이 칼을 들이대는 건 옳고, 더구나 조국뿐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드러난 것만 봐도 그거는 권력을 이용한 국정농단이 맞다. 예. 조국이 개입 안 한 게 없잖아요. 울산 사건, 유재수 사건, 줄줄이 다 민정수석할 때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권력을 이용한 국정농단이 맞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경심 교수의 이제 법정에서 진술하고 조국 이제 법정에 진술한 게 있잖아요. 저는 그 거짓말을 진짜 하면 안 된다는 예. 직업이 다 몇 개 있다고 봐요. 다 거짓말하면 안 되지만 그 중에 특히 거짓말하면 안 되는 직업이 교수. 네. 교수. 예, 교수 거짓말. 예, 이제 교수는 계시지만은 교수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애들 가르치는데. 네. 그죠? 그런데 법조에서 자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거짓말만 하면 그 교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조국 사건은 총체적으로 봐서 나는 자꾸 변명 말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답게 출신답게 당당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실직고하고 요런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막 기꺼이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위상을 위해서 좋은 거지, 그 자꾸 되지도 안 하는 거짓말 해갖고 정권을 혼란스럽게 할 필요 없잖아요. 박지원 교수님. 이재호 위원장도 고등학교 국어 선생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거짓말하면 더 안 되죠. 안 되죠. 예, 예. 그러죠. 아무튼 그런데 제가 MB에게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대통령 했으면은 좀 남자답게 다수도 내 거고 이렇게 인정하고 깨끗하게 가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유재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직권남용의 한계가 굉장히 법 적용이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조국 장관은 민정수석 당시에 유재수 국장에 대한 내사 종결을 했느냐, 왜 검찰에 고발하지 않느냐, 안 했느냐, 이걸 봐줬다는 식으로 직권남용의 범인데, 민정수석으로서 종결권을 행사한 거예요. 유재수 2급 국장에게 사표를 내라, 인사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무원이 사표 내는 것만큼 강한 징계가 어디 있겠냐. 그래서 저는 종결로 보고 이 검찰에 고발하지 않고 봐줬다 하는 것은 굉장히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가 갖는 법률 상식으로는 무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네.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물론 따님의 교육 문제 등 입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첨예하지만은 지금 현재 조범동 피고인의 구형에서 그 조범동이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과의 어떠한 범행이 있었느냐, 이것을 추궁해야지 국정농단으로 했다. 그러면 최순실 사건과 정경심, 조국 부부의 사건이 비교가 되겠느냐? 이건 국정농단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검찰, 그다음 특히 이제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그 구형 있었던 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 나눈 두 분이 이제 검찰의 어떤 태도, 입장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한 사건 저희 본다면은요, 이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우성 씨 여동생에게 이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국정원 직원들은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수사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불기소 처분했어요.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그 입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제가 법사위원으로서 네. 원내대표로서 정보위원으로서 저게 가장 깊숙하게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과 함께 유성 재판 때 제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2013년도 그렇죠. 기소할 때이죠. 예. 예. 그런데 어떻게 됐든 유성 씨는 무죄가 됐고
그 동생의 가혹 행위는 밝혀진 거예요. 네. 이로 인해서 국정원의 하나원 그 탈북자들이 교육받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완전 환골탈태해서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이 네. 정보위원들에게 공개해서 다 우리가 시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혹 수사를 한 검사에게 저런 1개월 감봉 처분? 예. 저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거고 인권 문제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 이건 입증하는 거예요. 예. 저것이 개혁 대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뭐 조사를 이제 많이 받아봤지만은 뭐 이 정보부나 뭐 남영동, 치안본부나 뭐 남산 이런 데 가면 거의 뭐 죽어 나올 정도로 고문을 받습니다. 네. 저도 뭐 지난날 군사정권대 5번 구속되면서. 그런데 검찰에 가면 검찰은 고문은 안 해요. 뭐 잠을 안 재웠나 이런 걸 하지만 물리적으로 뭐 검사가 뭐 사람을 때리거나 뭐 고문기구를 사용하거나 그렇게는 저는 하여튼 안 받아봐요. 저는 정보부나 경찰에서 치안본부 이런 데서는 정말 죽어나가도록 고문을 다 네. 했는데 막상 검찰에 넘어가면 검사는 고문은 일단 안 해요. 일단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빨리 막 고문 그만하고 검찰로 넘겨라 이런 소리 하는데 나는 저 건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어쨌든 유우성 씨가 무죄를 받았고 검사가 감봉받았다 하는 거는 책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책임 있다 그러는데 그걸 감봉으로 끝냈다 하는 거는 그건 좀 검사가 자기 식구 봐주는 것 아니냐 소리를 들을만 하지. 예. 두 분 일찍 예. 대학 교수님하고 또 전직 그 고등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선생님 저야 뭐- 똑같이 의견을 저야 뭐 같이 하셨어요? 교수님 말하면 교사는 따라가는 거지. 그렇지 아니죠. 않잖아요. 교수님이 그렇죠. 아니요, 그러면 중고등학교 자기 선생님을 개체가 더 존경받는 분들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는요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아니요.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그다음에 이재호 전 장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